예,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3월 전국 모의고사 세법 해설 강의하는 부동산 세법 강성규입니다. 여러분 모의고사 처음 보신 분들 계시겠죠? 첫 전범위로 모의고사를 보신 분은 아무래도 생각만큼 그 점수 안 나오고 또 좀 약간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분 알았었는데 이게 전범위로 해서 시험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전범위에 대한 이런 것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전범위로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체계가 잡히려면 그것은 청포도 이걸 무렵 정도가 돼야지 전범위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자재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 공부한 지식들이.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점수가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 안 나오는 것에 대해 실망하지 않기를 꼭 당부드리면서 문제는 전반적으로 전범위로 이렇게 출제하면서 최신의 경향을 반영해서 박스형 문제, 가로넣기 문제 이런 문제도 반영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전체적인 또 사고를 요하는 그런 문제들도 또 집어넣습니다. 종합 문제로 또 출제했기 때문에 골고루 주요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먼저 25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런데, 자, 이런 것은 뭐 난이도는 학급 난이도의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여러분이 숙지하고 계셔야 되겠죠. 먼저 재산세 대상은 5가지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인데요. 자, 그랬을 때 골프 연습장이요. 자, 골프 연습장. 우리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설물도 대상이 됩니다. 건축물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는 건축물 그랬는데 무허가 건축물이요. 당연히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하기 때문에 주요 부동산 세금들, 취득세, 재산세 등등 주요 세금들은 실질주의, 사실주의 과세하기 때문에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양도할 때 대상이 됩니다. 토지 대장에 지목 등에 등재되지 않은 미등록된 토지, 역시 실질과세원칙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대상이 됩니다. 자,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차량,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들어있지 않죠? 차량 같은 것은 취득세 대상은 되지만 재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무허건축물 당연히 또 같은 얘기네요. 자, 대상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5번 문제, 자, 몇 번이 정답입니까, 여러분?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재산세 납세무자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신탁법 규정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자, 2021년 올해 2021년 개정세법이죠. 신탁법에서 신탁한 재산은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요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탁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요번에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그렇고 양도소득세도 그렇고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한 재산은 누가 납세무자냐? 위탁자로 다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도 그렇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모두 위탁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 자,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이거나 공부상 소유자를 또 상대로 소송 중에 있는 경우입니다.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와 어떤 자가 서로 소유권을 놓고 소송 중이에요. 그러면 누가 승소할지 알 수 없으니까 소유권의 귀속이 과세권자 입장에서 보면 불분명합니다. 또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세는 수익세이기 때문에 현재 그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그러면 공부상 소유자 아닙니다. 공부상 소유자는 어디 간지 알 수 없거나 그 자를 상대로 소송 중이니까 누구? 사용자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주택의 건물과 부속들이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속토지 C값 순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있어 누가 납세의무자? 소유자예요. 그래서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분 재산세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그러면 이거 면적 비율이 아니라 뭐예요? 건물과 토지. 원래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공시가격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지만 이럴 때는 건물과 토지, 주택과 토지의 C값 순액을 따로따로 구해서요. 그 C값 순액 비율로 안분한 부분에 대해서 그 건물과 토지 각각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면적 비율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틀리고 니은과 디귿이 옳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답은 요 3번이 되겠습니다. 니은과 디귿만 여러분 옳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위탁자 납세의무자라는 거. 그 다음에 27번 문제를 보시면요.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그랬습니다.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시는 법인 장부로 입증되는 가액으로 한다. 여러분요. 재산세 과세표시는 개인 법인 소유 구별하지 않고 항상 지자체장이 무엇으로 과표 결정합니까?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그것이 토지, 건축물, 주택일 때는 여기다가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를 곱한 금액이고요. 자, 그래서 법인 소유 지산이라서 법인 장부상 가격 아닙니다. 법인 소유, 개인 소유 구별하지 않고 항상 지자체장이 무엇으로 과표 결정합니까? C값 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택은 1천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데 틀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재산세에서 여러분 보시면요. 재산세 세율에서 보시면 별장이 있잖아요. 자, 별장, 재산세에서 일단 그 전문에 고급 선박이 재산세에서 최고 높습니다. 고급 선박이 여기에 5%, 1천분의 50이고요. 그 다음에 별장, 고급 오락장, 그 다음에 골프장. 자, 얘네들은 토지든 건축물이든 별장, 오락장, 골프장은 몇 프로냐? 4%입니다. 1천분의 40. 그 다음에 고급 주택은요. 고급 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4% 아니라는 거, 별장이 4%고 고급 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걸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급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 정기분에 대한 재산세 납부 기간은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할세액에 17만 원인 경우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는데 이것 또한 2번 시험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재산세요. 주택분이 부가징수할세액이 2분의 1은 7월달, 나머지 2분의 1은 9월달 이거지. 근데 다만 주택분 재산세 부가징수할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 조례로서 7월 달에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는 거죠. 토지분은요. 주택이 그런 거지 토지분은 무조건 납기 언제입니까?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를 합니다. 이게 토지분은 이것이 20만 원 이하더라도 무조건 자, 토지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한다는 거.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400만 원인 경우에 최대 150만 원을 납기 후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여러분 재산세 분할 납부는요. 납부할세액 250만 원을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얼마를 분할 납부할 수 있냐. 처리 기준은 배예요. 250이니까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자, 처리 기준은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자,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 말은 원래 납기내 최소한 25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입니다. 그래서 400일 때는 최대 150만 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재산세 그래서 분할 납부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봅니다. 납기가 만약에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면 납부할세액이 재산세 만약에 4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500만 원 이할 때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요. 자, 최소한 원래 납기에는 최소한 200만 원 깔고요. 나머지 금액 납부 기한 지나서 2개월 내에 나머지 금액을 예를 들어서 나머지 금액을 자, 최대 얼마요? 150만 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소한 250 깔고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납부할세액이 400일 때는 최대 250 깔고 나머지 금액을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여러분 주의합니다. 납부 기한제는 몇 개월 내요? 2개월 내 분할 납부입니다. 그래서 4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4번이 옳은 지문이 됩니다.
5번 보시면 납부할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재산세 물납은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까? 물납은 자 재산세 물납은 얼마예요?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분할 납부가 250이고 물납은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자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답이 자기가 답이라고 그냥 답이 자기가 정답이 아니라고 틀렸다고 손을 두 번씩이나 흔들고 있네요. 자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아닙니다. 자 재산세 물납은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무자의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에 또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재산세를 납부할 때는 강남구 관할구역 내 부동산이어야지 노원구에 있는 거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성남시에 있는 거로 안 됩니다.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재산세 물납은 납부할세 얼마?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 자, 과세권자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고 신청을 받아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물납은 신청했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물론 물납 불허합니다. 하여튼 틀린 것은 1천만 원 초과할 때 해야 되고 관할구역 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물납합니다.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8번 보시면 다음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내용에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세부담 상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2021년 개정 내용 중에서 굉장히 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작년까지는 개인 소유와 법인 소유를 구별 안 했어요. 근데 올해부터 개인 소유와 법인 소유에 대해서 주택부는 과세가 달라집니다. 토지부는 똑같아요. 개인 소유, 법인 소유, 종전처럼. 근데 주택만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납세무자가 개인 같으면 공시가격 합한금액이 6억 초과하는 자인데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또 그 다음에 과세표준 결정 시에 개인은 공시가합한금액에서 주택분 6억 원을 공제하는데 법인은 6억 공제하지 않습니다. 또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에 세율 적용할 때 법인은 3%, 6% 주택분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세부담 상한 한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그러니까 개인 같으면 주택분 이게 2주택이야 150%,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일 때는 300% 이렇게 세부담 상한이 있는데 법인은 없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법인의 경우에 올해 주택분이요. 자, 주택분 종부세 부과할 때 여러분 주택분 종부세를 부과할 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부과할 때 법인 소유요. 법인이 소유할 때 주택분 종부세인데 법인 소유일 때는 어떻게 달라지냐? 그러면 먼저요. 자, 얘는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공시가격 관계없이 공시가격 1억인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납세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시가격 1억인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납세무자가 돼요. 개인은 얼마요? 6억을 초과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얘요. 과세표준 결정 시에 과세표준에서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할 때 6억 원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6억 공제 없어요. 6억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개인은 6억 공제하는데 공시가합한금액에서. 자, 그 다음에 또 세율 적용 시에 종부세 세율 적용할 때 주택분은요 세율 적용할 때 개인은 초과 누린 세율인데 얘는 3% 6%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2주택 이하다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면 6%. 이래서 비례세율 요거만 적용됩니다. 비례세율이고 개인은 주택분 초과 누린 세율인데 법인이 소유할 때 주택분은 이렇게 3% 6% 비례세율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 규정이 없어요. 개인의 경우는 세부담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주택분의 경우 법인은 세부담 상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법인은 주택을 보유하지 말아라 그런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법 체계에서는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다는 거. 이렇게 해서 꼭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법인 소유일 때 과세 입장은 이렇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1번은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세부담 상한 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보시면
상업용 건축물과 공장용 건축물은 모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다. 어떤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3번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개인은 납세 의무자별로 공시가격이 얼마요? 6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아까 설명드렸죠? 법인은 공시가격 1억인 주택을 보여든 5억인 주택을 보여든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법인은. 자, 그 다음에 부부 공동명의 1세주택의 경우에도 1주택자로 신고가 허용돼서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 시, 자, 과세표준 결정 시 9억 원, 그러니까 6억 공제하고 기초공제 3억 원을 해줘서 9억 원의 공제와 연령별 보기한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작년까지는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만 여러분 기초공제 3억 원 또 6억 공제 실제로 9억 공제하고 과세표준 결정 시에 또 그 다음에 단독 소유 1세대주택자만 연령별 보기한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은요 1세대주택자로 신고를 하게 되면 단독 소유 1세대주택자처럼 이렇게 과세표준 결정 시 공제 9억 원까지 공제를 받고 또 그 다음에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주의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부부 공동 소유 1세대주택자로 신고를 안 하면 종전처럼 그냥 과세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결정 시에 기초공제 3억 원 못 받는 대신 부부가 각각 6억씩 공제를 받으니까 실질적으로 공시가격 12억까지 과세가 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 거고요. 어떤 간에 이제 올해부터는 이렇게 1세대주택자로 신고를 하게 되면 부부 공동명의 1세대주택자도 이렇게 과세표준 결정 시에 실질적으로 9억 공제를 받고 연령별 보기한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1세대주택자에 대한 연령별 보기한별 세액 공제는 100분의 90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여러분 1세대주택자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만 60세 이상자에 대해서 1세대주택자 연령별 공제 또 보유기한별 공제는 만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보유기한에 따라 공제를 해주는데 중복공제 허용되죠? 몇 프로 범위 내에서?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중복공제가 허용이 됩니다. 자, 이거는 1세대 2주택자는 안 돼요. 토지분은 안 돼요. 1세대주택자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몇 번입니까? 5번이 틀렸습니다. 100분의 얼마? 80 범위 내에서 중복공제가 허용된다는 거. 자,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상가 건물을 2021년 3월 20일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요. 계산 구조를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가, 필, 그 다음에 차, 가필, 차, 장, 그 다음에 소, 기과요. 여러분, 우리가 저한테 배우는 분들은 요 양도세 계산하는 과정,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을 머리글자를 따서 암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 구하고 구해진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공제해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그랬을 때, 자, 양도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뭡니까? 장기 보유특별공제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고르셨던 분들은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하는데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구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장기 보유특별공제가 자, 정답입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배운 분들은 가필, 차장, 소, 기과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외우는데요.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계속 이어서 보시면 30번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양도세 대상 올해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럴 때 3번 봅니다. 이주권은요. 이주권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주권이 대상이에요. 이주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발자용구역 내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 건물을 옮겨줄 수 있는 권리인데 반드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주권이 대상이지 이주권 가액만 별도로 평가해서 따로 구분 신고할 때는 이것은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기타 소득세 대상. 그래서 3번이 여러분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신탁 수익권이라는 것이 올해 양도세 대상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신탁 수익권, 양도세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임차권만 반드시 등기된 것이 대상이고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니고요. 또 그 다음에 기타 자산 중에서 자,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같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이 대상이 됩니다. 단독 영업권만 자, 구분해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된 영업권은 대상이 아니고요. 하여튼 이주권,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이 대상이다. 단독 이주권만 이주권 가액만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하면 기타 속입니다. 반드시 이주권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주권이 대상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시행되는 양도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요. 2021년에 취득해서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주택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세 세율은 100분의 70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올해부터 2021년 6월 1일 이후에요. 주택 분양권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 세율은 자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보유하면은 2년 보유했던 1년 이상 보유했던 1년 이상 무조건 60%입니다. 1년 이상이면 무조건 60%고 1년 미만이면 몇 프로고 70%입니다.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이요. 그 다음에 매매로 매도하는 경우에 양도 시기는 등기 접수일과 관계없이 계약상 장물일이다. 자 여러분 양도세에서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 경우에는요.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는 원칙 대금 청산일, 계약서와 상관없습니다. 양도세는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 대금 청산일인데 불분명히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해서 등기 접수일입니다. 그래서 자 등기 접수일과 관계없이 계약상 장물일 아닙니다. 자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는 원칙 대금 청산일, 불분명하면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하면 등기 접수일입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의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은 100분의 60이라는데 여러분 답은 당연히 골랐어야죠.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 양도세 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70%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들이 맞추라고 이런 개정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이거 맞추라고 주는 문제였으니까 이거 맞추셔야 되는데 한 손 안 돌았어도요. 자 그래서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70%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또 4번 봅니다.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의 경우에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 장기 보유통제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장기 보유특별공제는요.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의 대상입니다. 다만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하고 또 조정대상 지역 외 다주택은 대상이 되지만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은 장특공제 배제하고요. 자, 국내에 소지하지 국외 소지의 자산은 3년 이상 보유했든 뭐했든 국외 자산은 장특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국외 소지하는 자산은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자, 장특공제는 배제됩니다. 양도세 기본공제는 등기여부나 보기한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데 자, 뭐 때문에 틀렸습니까 여러분? 등기여부요. 자, 여러분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절 보세요. 미등기 양도만 하면 싹 다 깔아줍니다. 국외자산이든 자산의 종류, 보유한 관계없고요.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도 공제받을 수 있고요. 하여튼 등기를 유하는 재산인데 등기했다 그러면 다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뭐는 관계 있어요? 미등기 양도하면 배제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하면 싹 다 깔아준다. 그래서 등기여부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산의 종류나 보유기한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1번이 옳다는 거. 주택 분양권 1년 미만 보유하면 70, 1년 이상 보유하면 60%. 자, 요걸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세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단 특수관계자의 거래는 아니고. 자 여러분 우리가 양도세 양도세 계산은 시험에서 매년 한두 문제 나오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틀린 거 고르는 문제인데요. 틀린 거 고르는 문제인데 몇 번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자 일단 첫 번째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 자 우리가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양도가액은 추계 결정 경정합니까? 매, 감, 기. 환산 취득가액 들어가면 틀려요. 양도가액. 그 다음에 취득가액 불명하면 매, 감, 환, 기입니다. 그러니까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양도당 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자 순차로 적용해 선장가액을 자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런데 자 여러분 양도가액이 분명히 금방 얘기했네요. 매감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액 맞네요. 매감기 환산취득가액 들어가면 틀리고요. 도장비용 등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본적 지출액이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책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거지 수익적 지출액은 있는 그대로 현상유지, 능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도장비용, 방수비용, 도배상품 비용 같은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답 3번이 정답이죠? 틀렸고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계산할 때 자,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이고요. 양도차익 계산한 시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해 그럼 취득가액도 뭘 적용합니까?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입니다. 여러분. 자, 자세한 양도차익 계산은 제 본 강의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쫙 알 수 있고요. 자, 이 정도 봅니다. 하여튼 3번 정답입니다.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구하는 산출세가 얼마래요? 얼마냐요? 미등기양도한 자산인데 법령에서 등기된 경우가 아닌 미등기양도한 건물입니다. 5년 6개월 보였고 양도가액은 5억,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는 4억 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양도세요. 우리가 가필, 차장, 소, 기, 과에서 과세표준 구했어요. 여기다 곱하기 세율 해가지고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자 그럴 때 지금 미등기양도한 자산인데 양도가액이 5억이래요.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는 4억이래요. 자 그러면 양도차익은 얼마예요? 1억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미등기양도한 자산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차익과 소득금액이 일치하고 양도소득금액과 과세금액이 일치합니다. 빼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미등기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이건 뭐가 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 곱하기 세율 하는데 산출세 구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산출세 구하라고 그랬는데 미등기양도한 자산은 세율이 몇 프로예요? 아까도 나왔지만 최고 세율 몇 프로? 70% 적용됩니다. 그래서 요거 미등기양도한 자산은 양도차익 1억이면 과세표준금액 1억이고 세율은 70%를 곱하니까 산출세액은 얼마가 됩니까? 7천만 원이 됩니다. 7천만 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7천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 구조 요거를 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구조를 외우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34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공인중개사 갑이 고객에게 2021년 양도세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고자가 국내 재산을 양도했고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려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2021년 3월 8일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예정신고할 수 있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이건 가장 기초적인 건데 양도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에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요. 그러니까 3월 8일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5월 31일이 되겠죠. 5월 31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5월 30일이고 4번 봅니다. 확정신고 납부월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물납은 할 수 없다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확정신고 납부월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물납은 할 수 없다. 종부세, 양도세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는 물납 안 돼요. 분할 납부만 되지. 자 1,0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가 되는 거지 양도세는 물납은 안 됩니다. 그래서 물납은 할 수 없다. 맞죠? 부담부 증액 채무액에 해당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 그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여러분 작년 30일의 시험에서도 정답쯤은 아니었지만 나왔었는데 부담부 증액의 경우 예정신고 기간은 얘만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에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걸 주의합니다. 2개월로 바꿔내겠죠? 바꿔내면? 네. 자 어떻든 간에 정답은 여러분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보시면 35번입니다. 다음은 공인중개사 갑이 고객에게 부동산 세법에 관해 설명한 내용이다. 자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품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재산세와 종부세
자, 재산세, 그리고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는 납세무 성립식이 똑같습니다. 자, 언제입니까? 6월 1일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 6월 1일. 소득세 납세무 성립시기는 과세기한이 끝나는 때이다. 그래서 소득 발생할 때 소득 지급하는 때 이런 거 아니에요. 과세기한이 끝나는 때입니다. 12월 31일.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이지만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방교육세 나왔다. 네 집 자식이냐.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맞고요. 지방소득세는 부가세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독립세라는 거. 부가세 나오면 틀리다는 거. 양도소득세를 사기 등의 방법으로 포탈했다. 자, 우리 제척기간이요. 국세 제척기간 10년, 7년, 5년입니다.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사기쳤으니까 10년입니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6월 1일이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정답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자, 주민세, 사업소분과 개인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언제입니까? 과세 기준일인데 7월 1일이에요. 재산세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꼭 비교합니다. 얘는 7월 1일이다. 7월 1일. 개인분과 자, 그 다음에 사업소분 주민세가 그렇습니다. 얘네들은 7월 1일이 납세무 성립 시기가 됩니다. 이때 과세 기준일이고 7월 1일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36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무가 원칙적으로 확정되는 시기다. 옳게 연결된 거 그랬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누가 세금 계산하냐를 떠올려야 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가 과세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세관청에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정부가. 맞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1번. 자,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소득세. 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납세를 확정해요? 납세무자가요. 납세무자가 뭐 하는 때요? 납세무자가 확정하는데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그 다음에 2번. 자, 취득세는 해당 취득세, 가중과 세액을 지자체가 결정하는 때입니까? 아닙니다.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역시 납세무자가 뭐 하는 때요?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역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의무자가 뭐 하는 때요?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이것도. 자, 재산세는 보통징수하는 세금이죠. 자,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지자체에 신고하는 때 아닙니다. 자, 과세관청에서 즉 지자체가 뭐 하는 때요?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결정하는 때.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무자가 납세를 확정하는데 어느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요. 보통징수나 부가세하는 세금은 과세관청에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여러분. 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시면 37번입니다. 37번 보시면요. 다음 중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4배를 합한 세율을 정하는 것이 아닌 거 그랬습니다. 자, 취득세에서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4배 합한 세율이 적용되는 건 어떤 겁니까? 사치성 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그 중과기준세율 정도는 사치성 재산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방세에서 사치성 재산 그러면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5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별장을 신축했다. 별장 사치성 재산입니다. 신축 당연히 원시축으로서 취득세부가 되고, 고급 선박 대상입니다. 골프 연습장이요. 자, 여러분 골프 연습장, 골프 회원권 이런 것들은 사치성 재산이 아닙니다. 골프장이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치성 재산이지, 골프 연습장이나 골프 회원권은 사치성 재산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38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박스형 문제, 옳은 거 모두 몇 개냐? 이런 문제가 여러분 어려워하시는데 보겠습니다.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에 취득세 납세무가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과점주 취득에서 법인 설립 시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법인 설립할 때는 처음에 혼자 붙이고 장붙이고 다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독과점목자고 소유분산을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과점주주의 주취득을 과세하는 이유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가 되면 지멋대로 하니까 독과점목자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설립 시는 납세무 없습니다. 맞죠? 조정대상 지역 외 1세대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이 7억 원
7억 5천만 원이라면 적용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1천분의 22%다는데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떤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취득세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유상거래 주택을 취득했을 때 조정대상 지역 같으면 1세대 1주택. 그 다음에 조정상정인데 1세대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중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외지역 같으면 1세대 2주택까지는 3주택부터가 조정상 지역 외지역은 중과세고 2주택까지는 표준세율 적용됩니다. 요거 취득가격에 따라 6억 원 이하 1%, 이런 식으로 해서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좀 복잡합니다. 요거는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곱하기 3분의 2억 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3을 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구하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여러분이 뭐만 알아두냐면 7억 5천일 때는 2%예요. 7억 5천일 때는 2%고 9억 초과면 3%인데요. 취득세 세율이. 이럴 때 자,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3분의 2억 원을 곱하고 3을 빼고, 자, 100분의 1을 곱했을 때요. 여기다가 이제 100분의 1을 곱하죠. 100분의 1을.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요거 7억 5천만 또 알아둡니다. 7억 5천일 때 몇 프로냐면 저렇게 계산하면 2%예요. 7억 5천일 때 2%. 요거만 딱 알아둡니다. 그래서 요거 맞고요.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한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들은 연부금액을 과세표준한다. 국수, 공판법,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객관적 취득은 그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합니다. 물론 유상취득인지 무상취득인지 잘 보셔야 되는데 유상취득일 때요. 취득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취득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으니까요. 50만 원일 때 과세하지 않고. 그래서 오른 거 몇 개냐? 다 오르네요? 네, 다 옳습니다.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 7억 5천일 때 유상거래 주택을 취득했을 때 이런 때 7억 5천일 때 2% 꼭 알아둡니다. 아예 그냥 그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7억 5천일 때 2%를 기준으로 해서 7억 5천보다 취득가격이 6억 초과하면서 7억 5천보다 작으면 1몇 %. 자, 7억 5천보다 크고 9억보다 작으면 그러면 2몇 % 이렇게 된다는 거. 7억 5천일 때 2% 이렇게 딱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3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가로 넣기 문제가 가끔씩 우리가 나오는데요.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나 축소는 없다고 하고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합니다. 자, 이랬을 때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했다. 그러면 자, 언제부터요? 허가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아니에요. 이거 허가일로부터 60일입니다.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이 됐다. 자, 그러면 대금 완납이 됐다. 그러면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아니에요. 허가일로부터 60일입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라는 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꼭 기억합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름 틀려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 하는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을 때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됐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지만 취득세는 허가일로부터 60일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잃어버린 6번입니다. 40번 문제 마지막입니다. 40번 문제 보시면 지방세법상 부동산 관련 등록면허세에 관한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바로 정답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가압류 등기 보세요. 저당권, 경매신청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요. 이런 것들은 주로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못 받을다는 것들이잖아요.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저당권 설정하고 안 되면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뭘 과세표준합니까?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채권 금액에다가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다 1천분의 2죠. 0.2%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보8. 자, 과세표준이 소가지 없는 애들 있죠. 소가지 없는 애들.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 그 다음에 가등기,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요. 얘네들 머리 글자를 따서 보겠습니다. 소, 가, 지 없는 애들이 꼭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 그래서 소가지 없는 애들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현하려고 소가지 부르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는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 과세 표현하는데, 자,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 등록일세 세율은 보8 1천분의 8입니다. 1천분의 28이 아니에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상 3, 8에서 무조건 8, 뒤에 거 1천분의 8. 지역권 승역지 아니고 요역지 가격이 1천분의,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다 1천분의 2예요. 자, 임차권 설정 등기는 임차 보증금 아니고 월 임대차 금액이 0.이고요. 자, 이렇게 소유권 이해 권리들 1천분의 2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알아셔야 되는 것이 저당권 경매 신청, 자, 저당권 설정 등기, 그 다음에 경매 신청 등기, 자, 경매 신청 등기, 또 그 다음에 또 가압류 등기, 가등기, 이런 것들은 채권 금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걸 가처분 등기, 뭘 과세 표현한다?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자, 부동산 가격을 바꿔서 나왔네요. 31회 시험도 나왔었는데, 근데 다만 여기서 소가지 없는 애들은 원래 부동산 가액인데요,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현하는데 소가지 없는 애들이 꼭, 근데 다만 가등기는, 또는 가등기는, 자, 부동산 가액이 과세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또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나 담보가등기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둘 다 된다는 과세 표준이,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하여튼 여기서 정답은 5번 가압류 등기는 채권 금액의 1천분의 2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항상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합격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 합격을 응원하는데요, 실망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시험장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기꺼이 합격을, 아름다운 합격의 결실을 내어주는 그런 시험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시고요. 자, 여러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